한때 매장을 가득 채웠던 인기 주류들이 최근 급격한 수요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으로 포장되었던 하이볼과 수제 맥주 시장이 차갑게 조정기를 맞이한 것이죠. 원액의 수급 문제부터 복잡한 유통구조와 세금의 비밀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산업의 실상과 주류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그 속에 담긴 객관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유통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주류 트렌드는 단연 여러 재료를 섞어 마시는 혼합 음료인 하이볼이었습니다. 세련된 감성과 가벼운 청량감을 앞세워 젊은 소비층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유행의 이면에는 주류 제조사들의 철저한 재고관리 계산기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전 세계 증류소들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액 생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문제는 숙성기간이 오래 걸리는 위스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수요가 꺾였다는 점이죠. 시장이 냉각되면서 증류소들은 거대한 창고에 쌓인 원액을 어떻게든 회전시켜야 하는 상당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숙성 연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 비지정 숙성 원액 MAS 제품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특정 연도를 채우지 않아도 다양한 원액을 장임의 감각으로 혼합하여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고도의 블렌딩 기법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액의 회전율을 높이려고 거대한 창고, 재고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다변화 생존 전략이었죠. 사실 위스키는 기후변화와 오크통 수급, 증류소 가동률에 따라 공급 예측이 가장 어려운 주류 중 하나입니다. NAS 비지정 숙성 제품의 확대는 단순한 원액 다변화 시도를 넘어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글로벌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증류소들이 수백 년간 발전시켜온 고도의 블렌딩 기술이자 합리적인 제품 다변화 노력의 산물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원액에 탄산수와 향료가 더해진 하이볼을 마시며 새로운 주류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원액 다변화 시도를 넘어 시장의 변화에 맞춘 생존과 산업적 진화의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볼은 원액의 대중적 소비를 이끌어내며 얼어붙은 주류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단순히 위스키에만 머물지 않고 매대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죠. 제조사들은 남은 원액을 활용해 완제품 형태의 캔 하이볼 RTD까지 대량으로 출시하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비자의 가벼운 음주 성향을 파악한 마케팅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유통 채널의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하이볼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독특한 개성을 가진 다른 주류로도 소비자의 시선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이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개성 있는 맥주를 찾던 소비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로 향했습니다. 장인이 정성껏 빚어낸 독특한 맛과 향은 대량 생산 맥주에 지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유행이 커지면서 유통 채널의 매대는 수제라는 타이틀을 단 제품들로 순식간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양조장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통 채널의 대량 주문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제한된 설비와 인력으로는 전국의 수요를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류업계는 외부 전문기관에 제조를 맡기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이라는 대형 위탁 생산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중소 브랜드가 고유의 제조법을 제공하면 대형 주류 공장이 거대한 설비를 이용해 대신 찍어내는 구조이죠. 이는 자동차나 IT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로벌 분업화 구조와 같습니다. 설비 투자 비용이 부족한 중소 양조장들이 대기업의 선진화된 생산 라인을 빌렸음으로써 초기 도산 위험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유통 혁신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수제 맥주가 가졌던 소규모 양조 특유의 가변적인 풍미는 대형 라인에 맞춰 공정이 정밀해졌습니다. 균일한 품질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럼 수제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위탁 생산을 통해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면서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다양한 맥주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양조장들 역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상생의 기회를 얻었죠. 남라적인 장인 정신과 냉정한 산업화의 경계에서 시장은 대중화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대량 위탁 생산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이 대형 유통망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 역할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멀리 찾아가지 않고도 집안 매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손쉽게 고를 수 있게 되었죠.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수제 맥주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유통통 카테고리로 확정적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제품의 장기 보관을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기술적인 타협도 존재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된 맥주가 전국의 유통망을 타고 안전하게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기 보관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바로 소비되던 시절과 달리 전국의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수개월 동안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효모가 살아있는 신선함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기술적 공정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대량 생산 제품들은 강력한 여과 공정과 고온살균, 과정열 처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생물의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여 제품의 유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선택이었죠. 만약 이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유통 과정에서 효모가 변질되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대형 유통망에서의 열 처리 공정은 풍미를 깎아내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전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무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열처리 공정을 거치면서 맥주 고유의 섬세한 호미향과 풍부한 효모의 맛은 상당 부분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거 양조장 탭룸에서 즐기던 생맥주, 본연의 미세한 풍미와는 다소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국 유통을 위한 공정 최적화 과정에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일부 제조사들은 이처럼 공정에서 빠져나간 풍미를 보완하기 위해 천연재료 대신 합성 향료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표준화된 맛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이 좋아하는 특정 향을 일정하게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마시는 대형마트의 맥주는 과거 중소 양조장에서 맛보던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상온에서 수개월 동안 보관해도 맛이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한 대가로 수제 맥주만의 개성은 희미해진 셈입니다. 획일화된 맛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성장세도 점차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조 공정의 변화는 대량 소비 시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며 유통산업의 전형적인 발전 경로이기도 합니다. 품질과 안정성 사이의 저울질은 모든 제조사가 마주하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 중 하나이죠. 이러한 공정의 변화는 제품 자체의 특성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미디어와 마케팅 시장의 판도까지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특성과 공정이 대중화에 맞춰 변화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와 마케팅의 방식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동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주류 유통시장이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생태계와 결합하며 거대한 상업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죠. 수입사와 대형 제조사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류 전문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 막대한 협찬과 자본을 집중했습니다. 제품을 홍보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이른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시장의 핵심 양방향 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자본이 투입된 콘텐츠들은 신제품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희소 제품에 대한 주목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새로운 소비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디어에서 전하는 유행을 놓치지 않으려는 소외 불안 증후군인 포모 현상에 이끌려 매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정된 수량을 차지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매장으로 달려가는 현상이 주류 시장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죠. 배심한 자본으로 기획된 마케팅의 효과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가치를 객관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힘을 잃었습니다. 광고에서 극찬했던 품질과 실제 개인이 느낀 만족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어졌고 시장 전체의 과열된 분위기를 차분하게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시선이 마케팅 문구에서 벗어나 제품의 본질로 향하자 유통시장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인위적인 유행보다 실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주목하게 만들며 유통 공급망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미디어가 만든 화려한 유행의 열기가 한풀 꺾이자 소비자들의 관심은 매대에서 자주 발생하던 특정 제품의 품귀 현상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때 일부 인기주류는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품절되어 구경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구하기가 어려웠죠. 대중들 사이에서는 제조사나 수입사가 일부러 물량을 조절하여 가치를 높이려는 인위적인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산업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는 교묘한 조작이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해외 증류소나 양조장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급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할당되는 수입 할당량인 수입 쿼터가 철저히 제한됩니다. 국내 수입사들이 아무리 많은 물량을 원하더라도 해외 본사에서 정해진 수량 이상을 보내주지 않는 구조이죠. 국내 수입사들 역시 물량을 숨겨서 이득을 보기보다는